그 뒤에 나와 있는 표는 여러분 그냥 보시면 돼요. 그 실험은 뭐 중요하진 않고. 요 밑에 실험만 잠깐 볼까요? 요 밑에 실험이 이거죠. 동전이 여기 있고 이쪽에 있을 때 얘를 탁 쳐요. 그러면 얘는 밑으로 떨어지는 자연낙하 운동이고요. 이 새끼는 옆으로 떨어지는 포물선 운동을 할 거예요. 근데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시간 똑같죠. 됐습니까?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연낙하니까 얘는 A는 자연낙하할 거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날아갈 것이다. 동시 도착, 맞죠? 공기저항 마찰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를 세게 칠수록 B는 수평 방향으로 더 멀리 갈 것이다. 여기에 초기 속도 이 V 값이 더 크면 클수록 얘가 더 멀리 간다 그 말이지. 그러나 시간은 똑같다 그 말이라고.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건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달의 운동과 뉴턴의 사고 실험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잠깐 보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얘가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여기 만약에 바닷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대포를 뽕 쏘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세게 쏘면 쏠수록 더 멀리 가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졸라 세게 쏘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 수도 있겠네. 왜? 지금 둥그니까요. 맞죠? 맞죠? 자, 그렇게 생각한 게 얘예요. 뉴턴의 사고 실험. 자, 지구가 중력을 계속 받고 있는 달의 지표면이 떨어지지 않는 까닭. 왜 달은 지구에서 멀어지지 않고 계속 돌까요? 그거죠. 그래서 실험한 거야. 공기저항을 마찰을 무시할 때 산 꼭대기에서 수평 방향으로 졸라 던지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밑으로는 자유낙하를 할 거야. 그것도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때 점점 더 속력을 빨리 해보니까 점점 더 멀리 가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졸라 멀리 던지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땅에 닿지 않고 계속 주위를 도는 원운동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인공위성의 시초예요. 됐습니까? 인공위성의 시초. 그러니까 이 속도를 찾아내야 되겠지. 만약에 졸라 빨리 쐈는데 이 새끼가 이렇게 돌면 다행인데 이거 지금 원운동이죠? 원운동 안 하고 만약에 하나라도 떨어졌다 그러면 로켓 떨어지겠지. 맞잖아. 로켓을 이렇게 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속도를 정확히 계산해야지 얘가 이렇게 돌지. 만약에 조금만 약해지면 빵. 맞죠? 조금만 세면 지구 밖을 벗어나겠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인공위성 쏠 때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그 계산을 다 해야 되니까. 됐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우주속도라고 하는데 제1, 제2, 제3 우주속도가 있어요. 제1 우주속도가 우리가 지금 도는 요 정도. 원운동. 제3, 제2 우주속도가 타원 궤도를 도는 거야. 타원 궤도. 그러다가 조금 더 세게 쏘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여러분 쐈다고요. 지구 바깥으로 그냥 이렇게 못 나가요. 알겠습니까? 중력이 졸라 커서요. 돌다가 나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냥 못 나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아, 인공위성 저런 개념이구나 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계산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 써있죠? 인공위성. 그러니까 아, 뉴턴의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인공위성의 궤도 정도를 원운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산해서 인공위성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지금. 중력과 자연현상과의 관계를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건 그냥 외우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지구 시스템과 중력과의 관계, 생명 시스템과 중력과의 관계. 이 차이점 잘 기억해두세요. 지구 시스템하고 생명체하고는 다른 거니까 지구 시스템과 생명체의 관계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지구 시스템과 중력과의 관계에서 옳은 것, 생명 시스템과 중력과의 관계에서 옳은 것 또는 이거 두 개 섞어놓고 다음 중 생명체와 중력과의 관계된 걸 고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지표 부근에 대기층이 있다. 이것도 중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대기 성분의 영향. 가벼운 애들은 지구에 벗어났기 때문에 날아갔고 비교적 무거운 애들은 지구에 잡혀있다. 됐죠? 그 다음에 바다의 대리 현상. 이것도 중력 때문에 생긴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눈비가 내리는 기상현상. 이것도 중력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력 때문에 생기는지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 호흡. 호흡한다. 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체와 중력이겠죠? 맞죠? 척추동물의 귀 속의 전정기관.
전정기관하고 반고리관이 있는데 전정기관은 중력을 감지해서 위치, 평형을 맞추는 거죠. 맞죠? 그 다음 육상동물이 사각, 무거운 동물은 강한 근육, 단단한 골격. 왜? 중력을 이겨야 되니까.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식물의 뿌리는 왜 땅속으로 갈까? 이것도 중력 때문에. 됐습니까? 여러분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왜 땅속으로 가는지. 굳이 땅속으로 갈 필요 없잖아. 하늘로 솟아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중력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됐죠? 아, 이게 지구 시스템과 중력과의 관계,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과 중력과의 관계구나 라는 걸 비교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여기는요. 알았죠? 앞에 계산 문제가 좀 어려운 거지 이 뒷부분은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류현상. 방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건 뭐냐. 이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운동량과 충격량. 자, 운동량과 충격량. 이거 다 한 거지. 자,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관성이 나왔어요. 그죠? 관성이 나왔어요. 이거 한 거다. 그지? 맞지? 맞지? 그러니까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관성!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관성의 법칙.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등속직선 운동한다. 됐지? 다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관성. 여기 봐. 갑자기 출발하면 정지관성. 맞죠? 갑자기 멈추면 운동관성. 됐죠? 다 했으니까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방금 정리했죠? 요거 하나만 정리. 관성의 크기.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요. 됐습니까? 그거 하나만 정리.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말 자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현상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뚱뚱한 놈하고 얇은 놈이 있는데 발로 둘 다 똑같이 뻥 쳐봐. 그럼 얇은 놈은 졸라 멀리 나가고 뚱뚱한 놈은 별로 안 가잖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관성도 그 얘기입니다. 질량 자체가 무거운 놈은 운동을 변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을 작용해도 운동 변화가 별로 없다고요. 됐어요? 그게 지금 관성력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됐죠?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지. 여기서부터. 이제 운동량부터. 이건 완전 새로 배우는 거고요. 중학교 때도 아예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어렵다. 누구나 힘들다. 왜? 처음 배우니까 한두 번 들어보면 괜찮다. 됐습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운동량의 정의부터 보시면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양이래요. 운동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럼 운동 상태에 대한 양적인 관계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나타내려면 질량과 속도의 곱수로 나타내면 돼요. 됐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됐어요?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수예요. 운동량의 약자를 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MVP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MVP 외웠어요? 졸라 쉽잖아, 그치? 그냥 저거야. 운동량은 운동의 효과를, 크기를 양적으로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질량에다 속도만 곱하면 된다는 얘기지. 아까 얘기했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을 방해하는 정도가 어렵다고. 됐습니까? 그럼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도 질량일 거 아니야. 그지? 거기에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만 곱해주면 운동량이라는 개념이 생긴다고. 됐습니까? 이건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얘기인 거지. 봐봐. 100kg짜리 자동차랑 2000kg짜리 트럭이 둘 다 똑같은 속도로 갖다 때려 박으면 이 새끼가 뒤지겠지. 그러잖아. 운동량이 크니까. 맞죠? 뭐 어렵습니까? 그럼 여기 똑같은 속도로 오는, 아니 똑같은 질량을 가진 자동차인데 하나는 10kg로 받고 하나는 20, 이거 이렇게 할까요? 200kg? 자, 이게 느낌이 빡 오지, 그죠? 10kg로 가서 받으면 범퍼밖에 안 찌그러져요, 그죠? 10kg는 가나 마나지 절절절절 가는 거니까. 200kg로 와서 나무를 빵 때려봐. 그럼 사람 튕겨나온 거 다 뒤지지. 그치? 운동량 크다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량과 속도의 관계로 알 수 있다. 됐습니까? 속도가 같을 때는 질량이 클수록 큰 거고 질량이 같을 때는 속도가 클수록 크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자, 운동량의 크기 하나 했어요. 맞죠?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속도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이 같아요. 속도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이 같아요. 왜? 속도를 쓰니까 속도 방향이 운동량 방향 아니겠습니까? 맞죠? 시계 있죠? 속도 쓰잖아요. 방향이 있는 건 속도밖에 더 있습니까? 질량이 방향이 어딨어? 그치?
그러니까 속도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방향 갖다 장난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렇게 가고 있어요. 또는 뭐 이렇게 가고 있다고 쳐봐요. 만약에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면 이쪽 방향을 마이너스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호를 쓸 건데 이 부호가 방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리는. 알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 표시하시는 거예요. 문제 볼 때 저거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잡으시면 돼요. 보통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해주실 때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는 방향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했지만 헷갈릴까봐 속력이라는 거하고 속도라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빠르기예요. 양만 있어요. 근데 얘는 양에다가 방향까지 있는 거라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속도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건 방향이 있어요. 이건 방향이 존재해요. 근데 이건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 무시. 알겠습니까? 그냥 크기만 보는 거라고. 그럼 그 밑에 충돌 효과 잠깐 보면 낙하하는 공의 충돌 효과 보세요. 공의 질량이 운동량이 크면 클수록 받는 충돌 효과가 커요. 그러겠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충돌의 효과가 커요. 그럼 이래길 거 아닙니까? 얘를 이렇게 빵! 안 부셔져요. 졸라 세게 빵! 안 부서질 거 아니야. 그지? 맞지? 그럼 나의 운동량이 얘의 충돌과 같은 거지. 맞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운동량이 크면 클수록 충돌 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요. 됐습니까? 운동량이 크면 클수록 충돌 효과는 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 대한 크기를 보라고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얘가 훨씬 더 큰 거지, 얘보다는. 맞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얘의 질량이 똑같으면 그거보다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속력이 더 빠르니까. 됐습니까? 얘가 더 크겠지. 됐어요? 그걸 MV로 표시하는 거라고요. 만약에 여기를 H라고 할까요? 높이를? 그 다음에 이걸 EH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를 EM이라고 하고 얘가 질량이 M, 얘가 질량이 M이야. 그럼 이걸 운동량으로 표시하면 EMH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이 새끼는 MH 되죠. 아, 속도구나. 아이씨. 자, 시간을 T. 여기도 T라고 줄게. 됐지? 같은 시간 또 떨어졌어. 그럼 EM에 곱하기 T분의 H.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M에 T분의 H. 맞죠? 그럼 얘는 M에 T분의 EH. 맞죠? 그럼 얘네들을 비교해보면 요거 지금 보면 얘가 2니까 훨씬 크겠고 요거 두 개 비교하면 똑같잖아. 맞죠? 그럼 요거 두 개 비교하면 또 얘가 크고. 됐습니까? 그런 개념이라고요. 됐죠? 하실 수 있죠? 문자로 쓰는 거 익숙해지세요. 알겠죠? 문자로 쓰는 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문제 숫자 줘서 문제 푸는 문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여기가 H다 뭐 V다 이렇게 줘서 하나의 문자로 만드는 걸 시험 문제로 주로 낼 거야.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를 해두세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운동량을 배웠으니까 충격량을 배우면 됩니다. 안 어려워 이거. 안 어려워.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도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만 보시면 쉬워요. 자, 충격량. 충격량은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건 딱 이거예요. 봐봐요. 만약에 잘못을 해서 학교에서 빠따를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때리냐 풀스윙으로 때리냐의 차이가 있겠지. 뭐가 더 아파? 풀스윙이 아프겠죠 당연히. 근데 똑같은 스윙으로 때리는데 어떤 선생님은 딱 때리고 어떤 선생님은 눌러. 딱 하는 게 아파, 누르는 게 아파. 누르는 게 아프지? 맞아본 애들은 다 알아요. 그죠? 졸라 아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때릴 때 엉덩이 살짝 뒤로 빼지. 왜? 닿는 시간 줄이려고. 맞아? 무슨 말인지? 엉덩이 딱 빼잖아 이렇게. 그치? 그냥 한단 말이야. 그게 얘야. 무슨 얘기냐?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셈에 비례해요. 됐어요? 그러니까 힘이 세면 셀수록 충격량 커지고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량 커져요. 됐습니까? 그것도 다 그 선조의 지혜가 있는 거야. 이거 딱 이렇게 시간 줄이잖아. 그지? 그럼 충격량이 좀 줄여진다고. 덜 아프다고. 됐어요? 그래서 충격량은 I고 힘은 F, 시간은 델타 T입니다. 걸린 시간이니까. 알겠죠? 기억을 해두세요. I는 FT. FT 아일랜드. 요새는 활동 안 하죠. 그죠? 그렇다고요. 웃자고 하는 짓을 다큐로도 받아들이고 그래. FT 아일랜드. 됐죠? 요새는 활동 안 하더라고. 그죠? 활동 좀 해야 될 텐데. 어찌됐든. 그래서 뉴턴하고 힘과 시간을 곱해버린 그 값이 얘의 단위가 됩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의 크기는 작용한 힘의 크기가 클수록 힘에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당연히 크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죠. 그럼 뭐 여러분 충분히 다 아실 수 있는 얘기. 그 다음에 충격량의 방향이 하나 안 나왔지. 방향. 얘도 같이 기억해둬야 됩니다.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아요. 야,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아요. 그럼 힘의 방향! 아까 운동 법칙에서 힘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같을까요? 네? 힘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같을까요? 네? F는 ma 빠마 아닙니까? 거기에 A가 누구예요? 가속도 방향과 같아요. 낚이면 안 돼요, 이거. 가속도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고 힘의 방향은 충격량의 방향과 같습니다. 아까 운동량의 방향은 누구에 같다고? 누구와 같다고? 속도 방향. 낚이면 안 된다. 낚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낚여요, 이거 방향. 잘 보세요. 아! 그래프가 새로운 게 하나 나왔네요. 힘과 시간의 그래프. 처음 보는 거지. 힘과 시간의 그래프. 힘과 시간의 그래프. 넓이는 당연히 충격량 아니겠습니까? 그죠? FT 그래프니까 F하고 T 곱하면 충격량이라며. 됐죠? 넓이는 당연히 충격량 되겠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차이가 뭐냐? 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예요. 그럼 가속도도 일정하겠네. 맞죠? 그럼 얘는 힘의 크기가 계속 변해요. 그럼 가속도가 계속 변하는 애겠죠. 됐습니까? 시험 문제에 얘가 나올까요? 얘가 나올까요? 이건 니들이 어떻게 구해요? 너 여기 면적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하죠, 이 새끼야. 미적 배우면 구하잖아요. 아, 나 진짜. 이거 적분으로 구하면 돼요. 안 배워서 또 몰라요. 이러지 마시고요. 문과 가든 이과 가든 니네는 수학이 문과나 이과나 배우는 양은 똑같다. 문과나 이과나 수학 가는 애들 똑같아. 수학이 어려워서 문과가 이런 개소리 하지 마시고. 문과 애들은 수학량이 졸라 늘었고요. 이과 애들은 수학량이 졸라 줄었어요. 그러니까 또이또이 됐어요. 배우는 양은. 알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문과는 좀 빡세. 진짜 힘들어. 내가 봐도 지금 내가 문과 애들은 참 불쌍해. 문과는 서울대 나와도 놀아요. 어떻게 해요? 뽑질 않는데 사람을. 근데 이과는 좀 뽑아요. 사람을요. 왜냐?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써야 돼요. 사람을. 그죠?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문이과 선택하는 그때가 오시면 얘네들은 문이과 선택이 없기 때문에 공통으로 다 배우는 거라서 나중에 어차피 학과 계열 할 때 이과 계열 선택하는 거라서 이과 계열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유리할 거예요. 취직이 안 되니까요. 문과는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교사, 판사, 뭐 또 있나? 없잖아. 검사 뭐 이런 건 법조, 법과, 법대, 그 다음에 선생님 되는 거, 교대 말고 문과에서 할 만한 게 별로 없죠. 왜냐면 딱히 자격증이 별로 없어서. 그죠? 뭐 컨설팅도 있고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MBA 밟아갖고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외국 갔다 와야 돼요. 박사학위 받아갖고 와야 되니까. 졸라 빡세요. 근데 경영하는 것도 뭐 잘 하시고 어찌됐든 그렇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그래요. 알겠습니까? 실정이 그래요. 자, 힘의 크기가 변하는 경우는 면적과 충격량 요 민넓이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린 요것만 갖고 고2 가도 이거밖에 안 나와요. 알겠죠?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충격량의 과정에 대한 거 빨대로 나왔는데 이거 어떤 애 주둥아리로 이게 확 불어요. 그죠? 사진 여기다 주둥아리만 딱 찍었네. 하여튼 쫙 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그 말하고 똑같아요. 강하게 불 때 면봉에 받는 힘의 크기가 커서 면봉이 더 멀리 나간다. 그런 충격량 중에 힘이 세기 때문이겠지. 됐어요? 그 다음 면봉의 입 근처에 넣고 빨대를 불면 받는 시간이 길어진다. 즉 여러분 이게 사람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지? 그죠? 이거 여러분 마오리 원주민 같은 경우 보시면 그 큰 높은 데 있는 데들 원숭이나 이런 거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빨대가 어느 정도 하면 키 졸라 길어요. 한 2m 돼요. 한 1m 50 정도 넘어요. 그럼 이렇게 긴 걸 거기다 대고 쏘는 거예요. 그럼 받는 시간이 기니까 훨씬 더 힘이 세겠지, 그치?
그냥 더 멀리 나가지. 그러니까 짧은 건 여러분 그 뭐야 뭐 영화에서는 짧은 거 갖고 쿡 해서 살은 딱 맞고 뒤지잖아, 그지? 이거 여러분 짧은 거 갖다 훅 써서 맞추려면 졸라 세게 불어야 돼. 거의 이게 선풍기 바람 이상으로 훅 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제대로 날아갈까요? 별로 안 날아가요, 그거 거리도. 구라지, 구라. 이게 졸라 길어야 돼요, 원래는. 알겠습니까? 어찌됐든 충격량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뭐 그렇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얘예요. 자, 요걸 얘기해주고 그 밑에 있는 거 갖다가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제 보시면 우리 지금 이거 배우려고 온 거예요. 앞에 거는. 알겠습니까? 이거 배우려고 여러분 지금 온 거야. 잘 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대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대요. 자, 그럼 이 얘기인 거지. 내가 막 달려와서 여기에 빵 받아. 그러면 나의 운동량이 이 새끼의 충격량으로 같지.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운동량의 변화량. 됐습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 새끼의 충격량으로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내가 지금 변화량이라 그랬다. 낚이면 안 된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얘의 충격량으로 가는 거야. 됐냐?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아까 가속도 법칙. F는 ma. 생각납니까? F는 ma. 내가 이거 쓴다 그랬지. 그리고 이 가속도의 아까 정의.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가속도 정의가 뭐였니? 이거 방금 전에 했는데 시간당 속도 변화량 맞니? 가속도의 또 다른 정의가 뭐였어? 델타 t분의 델타 v 맞니? 이걸 여기다 넣어. 그럼 F는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 맞냐? 델타 t 넘겨. F 곱하기 델타 t는 m 곱하기 델타 v 맞니? 그럼 이 델타 v의 의미가 뭐니? m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지. 맞니? 그럼 얘 m 나중 속도 마이너스 m 처음 속도니. 그럼 얘가 f 곱하기 델타 t가 되네. 맞냐? 얘가 뭐였냐? 충격량 i였다. 맞냐? 그럼 얘는 뭐냐? 나중에 운동량이겠지. 맞냐? 그럼 얘는 처음에 운동량이겠지. 맞냐? 이거 뺀 게 얘랑 같다고. 됐지? 졸라 쉽잖아, 그지? 운동량의 변화량의 충격량과 같다. 됐습니까?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잘 해 두시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됐지요? 어렵지 않지요? 하실 수 있죠? 머릿속에 넣어야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도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두 가지의 관계를 이 충돌에 의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밑에다 쓸 거 많으니까 일단 설명을 듣고 쓰세요. 자, 일단 설명을 듣고 쓰세요. 알겠죠? 봐봐. 자, 여기에 증량을 MA, 여기에 증량을 MB. 자, 충돌 전, 충돌 순간, 요게 델타 T만큼 충돌했다고 해봅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속도가 VA-VB-이야. 됐습니까? 확인 가능? 됐죠? 얘는 충돌 후입니다. 됐어요? 자, 첫 번째.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 충돌 전 운동량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MA, VA 플러스 MB, VB. 맞죠? 이렇게 되겠죠? 뭐 어려워, 이게 졸라 쉽지. 그럼 충돌 후는 MA, VA 대시 플러스 MB, VB 대시. 됐죠? 이게 어떻다고요? 같아요! 이 같아! 자, 그럼 같으면 얘를 넘겨보죠. A끼리 B끼리 넘겨볼 거예요. 이거 지금 같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A끼리 B끼리 넘겨볼게요.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MAVA의 대시 마이너스 MAVA는 MBVB 대시 마이너스 MBVB. 보여요? 내가 왜 마이너스 붙였는지 보여요? 나중에서 처음 거 뺀 거지. 됐냐? 나중에서 처음 거 뺀 거지. 맞냐?
그럼 얘는 뭐냐? 운동량의 변화량이네. 맞냐? 누구의?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네. 맞냐? 그럼 얘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네. 맞냐? 이게 같아! 맞지? 같다고! 방향만 반대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붙었다고 합시다. 방향만 반대야. 알겠죠? 크기는 같다는 얘기지. 크기만 보면. 그러면 델타 P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지. 맞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지. 맞냐? 맞지? 그러면 얘랑 얘랑도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 얘랑 얘랑도 같다. 그러면 충돌하면 전부 다 같아. 무슨 말인지 아느냐? 전부 다 같아.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 A의 운동량의 변화량, B의 운동량의 변화량, A의 충격량, B의 충격량 다 같아. 다 같다고 얘기했는데도 나중에 문제 풀면 다르다고 대답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속으면 안 된다. 어떤 게 같은 뜻인지 잘 기억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거 틀리면 얘는 그냥 낚이는 거야. 됐냐? 왜 그러냐면 여기가 왜 마이너스가 나왔는가? 왜 얘가 마이너스가 나왔는가? 이게 마이너스 F 델타 T잖아. 이거 A라고 할까요? 맞죠? 이렇게? 아, A라고 하면 안 되겠다. 어찌됐든. 이거는 F의 델타 T가 되어 있죠? 왜 마이너스가 나왔는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A가 B를 밀어요. 맞냐? 그럼 B가 A를 밀어요. 맞냐? 힘의 크기는 같고 같은 작용선상이며 방향이 반대.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관계. 알겠냐?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방향만 반대 표시라는 거야. 크기는 똑같다고요. 우리는 크기를 구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절대값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힘의 방향이 뭐라고? 충격량의 방향. 그럼 A의 충격량의 방향은 왼쪽이고 B의 충격량의 방향은 오른쪽이야. 알겠냐? 그것만 조심하라고. 알겠냐? 그것만 조심해. 방향 나왔을 때 조심해야 돼. 알겠습니까? 충돌 후의 속력을 보니까 둘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 있어. 맞냐? 무슨 말인지? 그럼 둘 다 운동량의 방향은 똑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조심해라. 조심해라. 자, 그러면 요놈 애들 갖다가 이제 정리하면 요 밑에 표로 나온 게 이제 이해가 될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봐. 충돌 시 작용하는 힘의 크기 같아요. 왜? 작용 반작용이니까요. 충돌 시간 같아요. 왜? 접촉해야 되니까요. 아니 이 새끼랑 이렇게 만났는데 얘는 5초 걸렸고 얘는 10분 걸렸어? 이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충격량의 크기 같아요. 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힘을 받았으니까 똑같아.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같아요. 왜? 충격량이 같으니까. 속도 변화량의 크기 같아요? 몰라요. 이건 어떻게 같아? 이거 같다는 얘기 없잖아. 됐냐? 그럼 이 얘기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량이 작을수록 커요. 만약에 MA와 MB가 있는데 질량이 B가 더 크다라고 해봐요. 됐어요? 그럼 이 새끼의 속도 변화량이 델타 VA고 이 새끼의 속도량이 델타 VB라면 됐어요?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 변화량은 더 커요. 됐어요? 요것만 조심. 됐습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졸라 쉽지? 이거 뭐 어려워? 이 어려워? 대답을 해. 이씨, 이게 어려워? 같다밖에 더 있어? 다 같다고. 알겠습니까? 다 같아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더 있어? 사칙연산만 구구단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도 못하지. 말을 못하니까. 말 뜻을 이해를 못해요. 분명히 그림 보여주고 했다. 저 그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에 벽이야. 공이 이렇게 오고 있대. 근데 이 새끼 튕겨나갔대 이렇게. 그럼 여기가 충돌이지. 충돌 전과 후의 방향이 같아달라. 다르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 VA라면 여긴 마이너스 VA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알겠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빼주는 거지. 아니, 더해주는 거지.
됐냐? 그거 조심. 됐어? 그래서 내가 방향 보라는 거야. 알겠냐? 여긴 지금 충돌 전후의 방향이 똑같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충돌 전후의 방향이 달라졌잖아. 그치? 달라진 거 조심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 다음 장 보시면 그래프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뭐냐? 쉬워요. 겁나 쉽지 뭐. 맞는 것만 기억하면 돼. 이렇게 맞는 거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거. 그래서 운동량 됐습니까? 질량. 그지? 나무 빠따보다는 쇠 빠따가 아플 거고, 맞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죠? 세게 휘두르는 게 훨씬 더 아플 거고. 됐죠? 그러니까 그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좀 해보시면 좀 쉽게 가능해요. 자, 이제 요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해석하시면 돼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힘입니다. 민넓이 뭐라 그랬습니까? 충격량이죠? 이 민넓이 충격량이에요. 알겠습니까? 충격량이라고요. 충격량. 민넓이가 충격량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S1과 S2가 같답니다. 그럼 충격량은 같죠? 맞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시간이 T1이고 여기는 시간이 이렇게 T2예요. 보이세요? 그러면 얘는 시간이 짧고 이 새끼는 시간이 졸라 길어. 그럼 양은 똑같은데 시간을 좁게 받으면 한 방에 빡 받는 거고 넓게 받으면 천천히 조금씩 받는 거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딱 보였다 그러면 여기 뭐 대리석에서 달걀 떨어뜨립니다. 그럼 깨지지. 그게 얘예요. 됐어요? 그런데 밑에다 방석 갖다 놔요. 그럼 달걀이 안 깨져요. 그럼 얘예요. 됐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충격량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결과물이 달라진 거지. 됐냐? 그걸 그래프로 나타낸 게 이거라고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봐요.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 어떻다고요? 모두 다 같아요. 왜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똑같은 새끼를. 똑같아요, 그러면. 그죠? 그런데 시간을 봐야지. 시간을 보니까 T1하고 T2를 비교해 봤을 때 T2가 훨씬 더 길어요. 그러면 힘 F1과 F2에서 받는 여기가 F1 여기가 F2 그러면 F1이 훨씬 크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런다고? 얘를 평균 힘 또는 충격량 헷갈리면 안 된다. 충격량은 그냥 양적인 관계야. 충격력은 힘을 얘기하는 거야. 낚이면 안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평균 힘이라고 표시한다고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지금 계속 힘이 변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힘을 쓴다고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I는 F 곱하기 델타 T를 넘긴 거예요. F만 남겨두고. 맞지? 그치? 이거 식 아니야? 이걸 또 따로 외워라. 똑같은 거야. 얘만 넘긴 거야. 그러니까 얘는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즉 시간이 길면 길수록 힘은 적어지고 충격량이 크면 클수록 힘은 커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운동량, 충격량이 같다. 이 얘기가 민넓이가 똑같아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얘네들이 뭐가 같고 뭐가 다르고 얘네들이 이렇게 된 놈은 그냥 생바닥에 떨어뜨리는 거고 이렇게 된 놈은 방석에 떨어뜨리는 거다. 그래서 충격력을 줄인 거지 충격량을 줄였다 그러면 안 된다. 충격량은 똑같다. 충격력이 줄어든 거다. 그러니까 힘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넓게 적게 받았기 때문에 얘는 안 깨지고 이 새끼는 깨지고. 됐습니까? 그게 충돌에 의한 효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이거? 그래서 그 밑에 충격력을 이제 줄이는 법. 충격력을 줄이는 법. 충격량은 여러분 충격량을 줄이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전체 양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잘 보세요.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인지 충격량을 줄이는 방법인지 조심하셔야 돼요. 충격력을 줄였기 때문에 받는 시간을 길게 하면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충격량은
같다 이거예요. 충격량이 같을 때 받는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력이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야구공 포수가 받을 때 뒤로 살짝 당긴다고요. 시간 늘리면 뒤로 아프지 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번지점프 보면 여러분 땡땡 이렇게 되지. 만약에 이거 탄성력이 없는 밧줄 하면요 여러분 다리하고 분리돼요. 푹. 충격력 그대로 다 받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상반신 하반신 분리되겠지. 그지? 그잖아.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가 탄성이 되면서 시간을 길게 해준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충격은 덜 오는 거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여기 졸라 사진 잘 찍었네. 어떻게 이렇게 찍었지? 자, 어쨌든 해가 착지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체조 선수들도 착지할 때 무릎 살짝 구부리잖아. 맞죠? 그것도 시간을 길게 하는 방법. 됐습니까? 이게 어떤 방법인지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안전장치 문제가 시험 문제로 참 많이 나와요. 안전장치. 옆에서 나오는 안전장치. 이것도 시간을 길게 한 거지 충격량을 줄인 거지. 잘 기억해두세요. 봐봐. 얘는 특이한 놈이 하나 나왔어요. 관성에 의해서 예방하는 건 안전띠예요. 확인. 관성에 의해서 예방하는 건 안전띠입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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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경우.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경우. 에어백, 범퍼, 자전거 헬멧, 보호대 또는 뭐 보호장비, 안전장치, 보호장비, 뭐 푹신푹신한 매트 깔려있던가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시간을 길게 해서 덜 다치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센서도 있지. 센서. 충돌반지 센서, 후방감지 센서를 활용한다. 이거는 충격량 운동량하고 상관없죠. 그냥 위험을 감지시켜 주는 거지. 됐습니까? 저건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 됐죠? 우리 배웠던 자동차는 잘 보셔야 돼요. 안전띠는 관성에 의해서 튀어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고, 에어백은 충돌할 때 선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줄여주는 거고, 범퍼도 마찬가지. 충돌할 때 서서히 멈추게 돼서 사람이 받는 힘을 적게 하는 거, 시간을 길게 하는 겁니다. 됐죠? 틀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충격량 자체를 줄이는 건 없습니다. 어차피 가서 때려박을 건데.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걸로 우리의 충격력을 줄여주는지, 충돌의 효과를 줄여주는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물리학에서도 이 부분이 좀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있던 운동량부터 시작해서 충격량까지 정리 잘 해두시고, 그 앞에 있었던 운동 법칙까지도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게 한 방에 같이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 계산 문제나 나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나눠준 여러분 숙제를 보시면 아마 그 개념을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개념만 내가 해놨지만 그래도 살짝 헷갈려서 문제 못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긴 찬찬히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처음 배웠다고 생각하시고. 알겠습니까?